레몬 리서치 대표님 모셨고요. 유창희 유스탁 투자자문 대표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네.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할 말씀 들어볼까요? 오늘은 혼돈의 대환장 파티? 왜 그러냐면 네. 보통 우리가 시장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의 하락은 일단은 미국 금리 때문에 하락을 한 거잖아요. 네. 미국이 이제 그 어저께 빠졌고 반도체 위주로 하락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아침에 크게 밀릴 거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10시, 11시, 12시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면은 시장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금리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아침에 제일 먼저 반등을 한 게 바이오였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금리 금리 상승을 바이오 안 바이오가 좋다. 제일 약한 건데 어떻게 된 게 코스닥을 제일 먼저 한 10시, 9시 반 이후에 확 당겨준 게 바이오가 갑자기 알테오젠이나 이런 게 플러스를 내면서 올라간 부분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뭐지? 하는 느낌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매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는데 막상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전 그 전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거의 90% 가까이는 반도체, 가까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됐었던 건데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한 절반 정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도긴 한데 네. 나머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전혀 반등도 반등을 못하고 오후로 갈수록 계속 밀려 있어. 낙폭이 커져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도 조금은 수급하고 뭔가 주가 흐름이 좀 안 맞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환율이었어요. 사실은 환율이 물론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갑자기 1,400원을 깰 이유가 있었나 하면서 이제 왜냐면 또 이것도 막상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좀 강세를 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원화는 좀 약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래서 아침엔 좀 원화가 약세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1,400원을 깨기도 하니까 뭔가가 해석이 안 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이렇게 1,400원대 깨졌던 거는 그냥 과도한 움직임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건 아니고 이제 오늘 나온 뉴스가 네. 정부가 좀 수출 네. 기업들 대상으로 조금 세무조사할 수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뉴스가 나오면서 환율이 확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빠르게 그런 기업들이 환율을 좀 그럼 앞으로 환율 어떻게 하세요? 이거 이야기 질문 드리는 게 네. 제일 정확히 잘 맞추셨거든요. 예. 9월 말인가 그때 나오셔서 그때 SK 하이닉스 ADR하면 그때 환율 빠진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이제 그 네. 시나리오대로 가가지고 좀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님이 기억하시는 거면 인정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나와서 뭐 그 ADR 이슈가 네.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그 배당 주주 환원에 네.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법인세 네. 이런 부분들이 진짜 현실화가 되면 좀 원화가 좀 빠르게 강세가 될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제 그다음에 나온 뉴스들이 그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은 법인세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정부가 법인세를 좀 빨리 어차피 중간 납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납입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뉴스가 돈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오늘 하이닉스가 자사주 네. 소강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분명히 또 삼성전자 되게 빠르게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네. 높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면 저는 일단은 1,400원은 좀 이탈할 가능성을 좀 대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달러도 좀 약세를 좀 띠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강세.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좀 빨리 원화가 강세를 띠는 건 썩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혼돈의 대환장 파티였다. 오늘장 이렇게 한마디 하셨고 우리 김민수 대표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아무것도 안 중요합니다. 내일부터가 중요합니다. 네, 왜 내일부터죠? 이제 외국인들과의 한판 승부가 들어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 보통 외국인이랑 한판 승부하면 지기 마련인데 인가요 이게? 모르겠어요. 좀 왜 갑자기 자사주 매입 관련된 쪽을 넥스트 레이드에서 발표를 했을까요? 끝나고 나서. 네. 그게 저는 하이닉스 우리 회장님이 판을 좀 읽고 계세요. 그래서 일부러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네.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지난번에도 나와서 그 얘기 드렸거든요. 한쪽은 그래도 한국장 싸다라고 생각해서 액티브가 들어오는데 패시브는 계속 끌어내리고 있다. 한쪽들이 오늘 이쪽들이 한 판 이겼습니다.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내일은 고민하게 생겼는데요.
왜냐하면은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오늘 그들은 이제 현물까지 동원해서 3조 8천억 매도했고 네. 제가 계속 장 볼 때 이거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선물. 근데 이거 하루 종일 시작부터 한 10,000개 매도가 들어오더니 계속 늘렸습니다. 한국 증시 안 돼. 계속 끌어내릴 거야. 금리는 모르겠어요. 일단 어떻게 보면 핑계면 핑계고 예, 그런 쪽에서 변명을 대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끌어내리던데 막상 오늘 금리는 보니까 10년물 지금 시간외로 4.68 6으로 내려왔죠. 예, 이렇게 들어 장중에도 그랬어요. 계속 그거 갖고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시아 증시 다 같이 동반적으로 밀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딱 아마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좀 갔던 쪽들을 이제 근데 보니까 시간 외로도 크게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숏이 좀 당황하겠죠. 외국인들 입장 쪽에서 하락 쪽으로 바라보던 게 내일 그러면 일단 시작부터 내일부터 당장 하이닉스 이제 자사주 매입이 시작됩니다. 네. 규모- 3개월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규모는 이제 40조? 40조인데 이제 하루 따지게 되면 한 6,500억 이상은 될 거예요. 많은 금액이요, 적은 금액이요, 그게. 한 종목당 6,500이 적을까요? 과연?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그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제 계속 매번 들어올 텐데 그러면 이들은 그러면 하락 베팅을 하는데 그거 다 감싸 안고 매도 이렇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규모가 될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자사주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3.3%면은 사실상 ADR 발행할 때 그거랑 똔똔 치면은 그냥 별로 크게 차이 안 나는 거 아닌가요? 그 전에 네. 갖고 있던 자사주를 소각했기 때문에 2%대가 있기 네. 때문에 그건 거의 그걸로 유지가 유지가 되고. 그 정도로 된다고 하게 되면 이건 새로운 거거든요. 이게 들어와서 3.3%더 중요한 거는 일단 이게 올해 이제 40조가 들어오면 이걸로 끝이냐? 애프터마켓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깜짝이야. 되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이게 왜 갑자기 소리가 왜냐하면 오늘 SK 하이닉스가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을 급등했죠. 아, 그래서 지금 전에 네, 이거를 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안 그랬어요. 예. 네. 무서워라. 예. 저를 읽고 있었나? 예. 예. 교감. 네. 그런 쪽에서 무슨 얘기 하다 말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3.3%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이제 누적으로 보게 되면 2027년이나 이제 30년까지 계속 돈을 벌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단순하게 2025년부터 27년까지 거기서 나오는 FCF. 그러니까 여기서 SK 하이닉스가 나오는 FCF랑 샌디스크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얘기하는 초과 현금은 다른 의미예요. FCF에 그러니까 투자한 거 빼고 영업 환경의 50%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 그들보다 더 많다고 얘기를 하네요. 지금 나오는 금액으로 봤을 때. 금액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규모는 훨씬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40조가 끝일까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이거 빼고 만약에 앞으로 2, 3년 동안 같이 FCF를 따져봤을 때 추정치로 보게 되면 빼고도 150조가 된대요. 그게 앞으로 이제 계속 또 매수가 들어올 쪽으로 매수 또는 자사주 매입으로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수급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나올까? 이건 좀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오늘 이 40조는 그 컨센 부합 상회 하회 중에 어떤 거세요? 상회죠. 상회입니까? 네, 50가 지금 FCF의 50%가 삼성전자가 보여줬던 룰이었고 네. 지금까지 보여줬던 공시적으로는 50% 밑으로 봤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오늘 나왔던 공시는 50% 업입니다. 네.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매 분기마다 이제 하나씩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분기 실적 공시할 때마다 이제 주주환원 관련된 쪽들이 좀 더 자세하게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네. 개요까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제 당장은 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으로는 한국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주식 그 보유 비중은 최저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요. 예, 삼성전자도 이제 시작하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비어 있는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다. 옛날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들어가면 외국인들이 거기다 때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변화가 나왔는데 지금은 비중이 적은 상태에서 자사주 매입한다. 과연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까? 이게 가장 저는 고민인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인센티브 주느라고 자사주 매입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뺀 상황입니다. 그것까지 가세하게 되면 이제 내일부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제 한판 승부가 외국인들과 이제 자사주 매입 그리고 또 우리 회장님도 돈 필요하세요. 네. 아시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이걸 어떻게 가져갈지가 이제 내일부터 좀 한번 흥미진진하게 한번 보자. 네, 주가는 빠져 있습니다. 네. 그 상태로 이제 내일을 맞이할 테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나오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조금은 외국인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최태원 회장님이 장 마감 이후로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대표님 요새 멤버스에서도 수급 위주로 분석 많이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추가적인 내용들도 저희 또 멤버스에서 들어볼 수 있는 걸까요? 멤버스가 뭔가요? 먹는 연합 건가요? 인포맥스 아카데미에서 멤버스를 이게 운영하고 멤버스가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멤버스가 뭡니까? 근데 멤버스는 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수급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까? 아예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투자의 조언을 위해서 이제 매일 아침에 이제 오늘 어떻게 되겠다 뭐 이런 내용들과 함께 그것도 이제 주간 끝나면은 수급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도 지금 섹터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라고 보시는 건데 대표님은. 저는 맞아요. 전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수급 제일 잘 보시는 분 중 하나가 대표님이십니다. 얼마 필요? 예. 상품권 저도, 예 상품권 하나 예 김민수 자타주 한번 나눠주십시오. 레몬리서치 자사주를 네. 네. 근데 우리 앵커님은 지금 네.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지금 한번 예. 지금 시장에서 와 나 이거 진짜 궁금해. 제가 그걸 담아 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가장 궁금한 거. 갑자기 물어보시면 조금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정말 많은데요. 종목 가장 아닐까요? 종목? 종목이죠. 종목이요. 종목도 주십니까? 멤버스에서. 빙고.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식 환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도 오늘 되게 기습 공격을 당한 느낌. 음. 왜냐면 제가 대표님께서 그 장 마감 이후로 하시는 네. 방송을 들었는데 주주 환원 조금 미뤄질 것 같다는 말씀을 그거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지? 어디서 보셨지? 아니 저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왜냐면 그 지난주까지 돈 뉴스 이제 뉴스 중에 하나가 찌라시가 빠르면 21일 아니면 28일인가요?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금요일이다. 그러니까 21일 아니면 28일이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낮에 나온 뉴스가 그 성과급 관련해 가지고 네. 노사비. 노사 합의가 됐다. 그래서 공식 발표를 20일인가 이때쯤 한다고 했어요. 20일인가 21일인가 그때쯤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이제 자사주든 뭐든 배당 정책을 발표를 가다듬어서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 이번 주는 물 건너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그때도 돈 뉴스가 일단 성과급 관련해서 마무리 짓고 발표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빨리 하죠. 이렇게 빨리 할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하자마자 발표를 했고 그러자마자 한 30분인가 있다가 바로 그 신고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6,500주? 65,000주인가요? 그래서 내일 그 금액을 환산하니까 9,500억. 내일부터 바로 네. 네, 그 자사주 매입이 스타트를 끊는 거고 그러면 정말로 40조면은 일평균 1조씩만 잡아도 거래량으로 따지면 이번에 또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두 달 딱 채우면은 11월 중순이면 딱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성과급 발표 안 한 거잖아요. 네. 아무리 못해도 성과급 관련해서 10조는 매입하지 않을까요? 하이닉스가 아무리 못해도 왜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한 30조에서 한 40조 가까이를 성과급을 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분기 때 한 15조에서 18조 정도 적립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3분기, 4분기 실적은 그냥 2분기 곱하기 2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것만 따져도 20조인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따지면 한 40조 정도 성과급인데 그 중에서 최소 한 15조에서 20조가 자사주 네. 절반 가까이를 자사주로 주기로 40, 50% 정도. 네. 주기로 한 거니까 그럼 하이닉스도 최소한 뭐 10조 가까이는 자사주 매입을 해서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50% 이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잉여현금의 50% 선까지는 우리가 주겠다라는 말을 한 것을 50% 이상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50% 잡아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미국 ADR도 들썩들썩하고 마이크로니안 이런 것도 들썩들썩했기 때문에 내일 어쨌든 삼성전자가 시간 내에서 마이너스 2% 마감했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는 거의 플러스를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2%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플러스 2%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2%로 마감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야간 선물도 보면 한 3.5% 정도 상승하고 있는 거 본다 그러면 충분히 내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참 마감하기 전에 발표해 주지 굳이 이걸 왜냐면 이게 그러면 내 시가가 떠버리면 네.
떠서 출발하면 사람들도 세론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차트도 또 상승했는데 음봉 나와버리면 그렇죠. 괜히 기분 불편하죠. 나쁘니까 네. 차라리 그냥 오늘 조금 장 마감하고 좀 올려줘서 끝나고 시간에서 오른 다음에 내일 그렇게 올라가면 같은 10%라도 오늘 5% 오르고 내일 5% 오는 것과 네. 내일 10%한 번에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떨어지는 거는 그렇죠.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진짜 오늘 하이닉스 장 막판에 150만 원 깨졌을 때는 네. 되게 좀 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판에 물론 그 막판에 보면은 니케이가 3%대를 낙폭 좀 네. 키운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나사 선물이 한 0.5% 밀린 것도 네.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반도체가 더 밀린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음모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알고 있던 거 아닌가. 알고 있어 보니까 미리 개인 투자자들 떨구기 위해서 민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정말 기습 발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증거사별로 기다렸다시피 막 1분 단위로 탁탁탁 올라오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평가 네. 미리 써놓지 않거든요. 여기 써나 그 나오는 건 언제 나오는지가 중요해서. 그렇죠. 그 물론 그러긴 한데 근데 이렇게 완전 짜 맞춘 것처럼 엠바고가 있었나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놀라웠고 어쨌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정도 규모라면 저는 크게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게 두 분 다 그러면 하루짜리 내일 하루짜리 만약에 상승하더라 하루짜리 상승으로는 끝나지 않을 이벤트로 보시는 거죠, 두 분 다. 일단은 왜냐면 첫 번째는 그냥 현금 배당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바로 1조씩 네. 그 자금이 유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 자사주 매입이 주가를 올리진 않아요. 네. 밑으로 깔아놓고 주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는 역할은 안 해주지만 막 오늘같이 막 10%씩 빠질 게 한 마이너스 5% 빠지거나 그런 효과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거고 또 올라갈 때는 또 조금 더 어쨌든 위로 올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 그 매수 효과를 올려줄 수 있는 효과. 그러니까 자사주가 밑에 깔려 있으면 그 위에다 주문을 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 왜냐면 여기 대기 물량이 많을 거니까. 그럼 그거 자체가 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효과는 일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하이닉스가 사실은 삼성전자가 어저께 기준으로 따지면은 61선까지 탁 61선 터치하고 밀린 건데 하이닉스는 그 근처도 못 갔던 거거든요. 근데 61선이 하이닉스 기준으로 따지면 200만 원, 198만 원에서 200만 원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간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시장이 이번에 금리 노이즈가 조금만 해소가 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어떤 계기 발판을 마련한 게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미국 ADR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4% 정도 상승을 하는데 이게 또 레버리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 단기 상승 재료로 끝나지 않을 만한 호재. 그래서 그런지 오늘 150만 원 SK 하이닉스가 바닥이었잖아요. 종가였잖아요. 네. 그거를 바닥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이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다. 저 회장님의 생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예. 그분의 생각이 그러니까 주식을 좀 아시는 분이세요. 예전에도 많이 하셨잖아요, 회장님. 급락 때도 종목 많이 사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베팅이 들어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신입사원 또 그때부터 예, 회장님은 파생 매매하신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거기까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런 쪽 오래 되셨다 보니까 네.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지금부터 생각하는 거는 딱 그거. 금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부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그런 얘기 드렸거든요. 금리를 이기는 거는 EPS다. EPS는 실적이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자사주 매입에서 소각한다. EPS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EPS 상승은 금리를 이깁니다. 이런 명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리가 이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이런 주주가치 환원에 대해서 나오는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안 그래도 비싸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삼성전자만 하이닉스만 얘기했어요. 삼성전자는요? 같이 하겠죠. 네, 하이닉스가 50% 업이라는데 너도 나도 이거요. 네. 잠깐만. 우리 돈 버는 거 더 써.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둘이 그렇게 달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 저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쇼 쪽으로 좀 강화시킨 외국인이다 생각하게 되면 오늘 잠이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까지 이제 자사주 매입 그 대열에 소각 대열에 동참하게 되면 진짜 좋죠. 네. 문제는 또 그게 그 두 개의 주식만 사러 다들 가면은 흡성대법 나오면은 또 최근에 반도체 갔던 거 수급 다 빨리고 이런 식의 또 쏠림 현상에 대한 부작용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거를 걱정해서 오늘도 그런 걸 봤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낙폭이 크다 그러면은 이거 팔고 이쪽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코스닥이 버텨요. 그렇다는 얘기를 봤었을 때,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시장이 그렇게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야, 저건 그냥 물린 거고, 차라리 다른 데서 뭐 기회가 없을까 이런 쪽으로까지 매매가 좀 약간 확산되는 오늘 의외로 반도체 소부장은 버티는 종목들이 더 많았어요. 오히려 올라오거나 기판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가 다 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어제 밀리다 보니까 오늘 가격 메리트가 난 삼성전기는 상방 압력들이 더 강했습니다. 오늘 잘 보시게 되면은 시간에서도 삼성전기 왜 올라요? 할 말이 없네요. 맞아요. 예. 그것도 140만 원대 위쪽으로 다시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회복했네요. 네. 삼성전기도 올해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보니까 2018년까지 5조 이상 영업이익 나오는 걸로 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나도 동참 이런 회사들까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한국 증시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닐까요? 이런 쪽도 한번 그냥 길게 보게 되면 그래서 돈 많이 버는 회사들은 지금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에 따라서 우리도 주주하는 정책에 같이 동참한다. 그러면 하나씩 둘씩 그러면 나도 형 같이 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또 뭔가 좀 바뀌는 분위기가 설레발은 안 칠게요. 그냥 아니요, 이거 합리적인. 네, 뭐 근데 이게 추론입니다.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동안 미국 증시가 한 10년에서 15년 계속 장기 랠리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계속 주식수가 줄어드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네. 계속 기업들이 특히 뭐 M7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면 돈이 생기고 그걸 계속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주식이 계속 감소하면서 주가가 그렇죠. 오른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올해부터는 바뀐 거죠. 미국은 계속 주식수가 더 늘어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채권 발행을 하든 맞습니다. 아니면 유상증자를 하든 계속 주식수가 그게 늘어나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말만 이렇게 하겠다 한 건데 제대로 하이닉스가 스타트를 끊어준 거라면 삼성전자도 분명히 뭐 지금 계속 나오는 게 3년 동안 토탈 750조다. 그런 전망들이 있어요. 그런 전망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주식수를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자사 200 올해 뭐 아까 얘기 나오는 게 뭐 200조라 그러면 최소한 100조는 자사주 매입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가총액이 1,400조예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1,400조, 1,450조인데 100조가 날아가게 되면은 그만큼 주식수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런 단기가 이런 과정으로 가는 그런 구간이라면 또 이게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예를 들어서 오늘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서 하이닉스가 아마 4배 초반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PER이 선행 PER을 따져도 삼성전자도 아마 4배 초중반 정도가 떨어졌을 텐데 마이크론은 주가가 최근에 $1,000까지 회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한 6.7배, 7배 언저리까지 올라왔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보다 실적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은 지금 거의 비슷해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은 시총 그 매출은 훨씬 더 좋은 회사가 어떻게 꼴찌 회사의 시총을 부여받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은 덜 받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것 때문에 갑자기 뭐 삼성전자가 PER을 8배를 적용받고 하이닉스가 뭐 8배를 적용받는 건 아니지만 긴 시계를 놓고 이게 계속 뭐 내년에도 발표가 나오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전환점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주환원이 아마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 네. 살짝 그 용산전자 모드로 들어가서 삼성전자는 얼마까지 보십니까?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네. 맞춰드릴까요? 예, 이러면서 현금 자체는 절대적인 현금 자체는 지금 삼성전자가 좀 더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 자사주 매입 규모를 얘기하시는 네, 건가요? 규모. 그렇죠. 네, 규모. 주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주가로 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오 예. 예. 속마음이 나올 뻔했네요. 예. 근데 아마 규모는 하이닉스보다 더 클 수는 있겠는데 FCF 50%그 이상으로요. 예, 저도 똑같이 나갈 것 같아요. 어차피 보조를 맞춰서 그냥 전화해봤겠죠. 그래서 얼마로 생각하니? 그랬더니 알았어 그냥 우리 맞춰볼까 이렇게 해서 혹시나 또 내일 당장 나올 수도 있죠 삼성전자도. 그렇죠. 뭐 그건 모르는 일이고. 예, 근데 그렇게 나왔을 때는 또 시장 반응들은 그래도 뭐 저희가 기다렸던 거고. 그래도
한국식 자본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쪽에서 지평 막걸 이거 아니고 그런 쪽에서 성과를 내주기를 기원하는 거고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다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변화 요인들이 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밸류업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까지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을 펴게 되면 다른 기업애들까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겠죠. 당장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말고 다른 기업들. 네, 그 외의 기업들. 그럴 수 있죠. 네. 왜냐면 다른 기업 주주들은 원성을 높이겠죠. 특히 뭐 현대차라니 기아 같은 쪽도 그렇죠. 아니 뭐 최소한 저기는 50% 하면은 왜냐면 지금 대부분 현대가 아마 제가 알기로 30% 정도인가요? 네. 30%인가 35% 정도를 알고 있는데 이거를 좀 확대하기를 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아마 동참할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런 기업들이 좀 많아질 가능성을 좀 대비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마감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워낙에 큰 이슈가 하나 터져서 네. 그걸 먼저 다뤄봤고 앞서서 이제 유창희 대표님께서 오늘 장 왜 이렇게 안 좋았냐라고 질문했을 때 미국의 금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지만 네. 지금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상승하는 것이 큰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 대표님은 어디까지 좀 수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다들 뭐 이제 다른 분들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겠지만 네. 미국 국채 금리가 발작한 거는 우리가 딱 눈에 띄어 보이는 계기는 이란 관련해서 합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유가가 좀 올라오면서 금리가 발작을 한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 트리거가 그거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딱 눈에 띄게끔 보여준 트리거가 그거였던 것이지 이미 국채 금리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빠지지? 안 빠지지? 이 정도 되면 빠질 것 같은데? 그래서 30년물이라든지 10년물은 빠질 듯 하다가 오르고 빠질 듯 하다가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거의 절반 이상은 국채 금리가 올라오는 절반 이상은 하이퍼스케일러 그룹의 그 캐펙스 확대 때문이죠. 그들 기업들이 채권 발행하는 거. 네. 현재까지 올해 기준으로 이제 보면은 미 국채 그 발행한 거에 한 25% 가까이를 그 하이퍼스케일러 그룹단들이 채권을 발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풍선이라는 게 한쪽이 누르면 부풀어 오르듯이 이쪽에서 채권 발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돈이라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오게 된 계기가 저는 한 절반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30%가 이제 그냥 재정 적자인 거죠. 재정 적자가 심각한 것이고 뭐 다들 뉴스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1년에 이자가 1조 달러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채권 발행으로 되는 이자 비용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전해서 60일 유예 기간이 지났는데 어떤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트리거가 되면서 금리가 오른 건데 막상 어저께는 미국 금리가 하락을 했어요. 미국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는 야금야금 흘러내렸고 지금도 일단은 조금은 아직까지는 10년물 기준으로 4.7% 이하로 일단 내려온 상황이고 30년물도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인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금리가 오르는 건 맞는데 금리가 올라서 그러니까 이게 그 한계치를 아직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는 것도 있고 어디가 올라가면은 크랙이 발생하는지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년물 기준으로 처음에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은 4월 달인가 5월 초인가 그럴 거예요. 4.7%를 돌파한 게. 네. 10년물이 4.7%를 돌파한 게 아마 4월인가 5월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투자는 잘 되고 있고 그럼 돈 잘 버는 데는 반도체가 그래서 반도체가 네, 쭉 올라왔죠. 6월까지 땡 끌어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가 나온 게 10년물 기준으로 4.7%는 괜찮겠구나. 만약에 문제가 되면 5%를 넘어가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 괜찮을 거라는 얘기가 돈 거예요. 그러니까 10년물이 4.7%를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갔다가 내려오고 갔다가 내려와도 약간 경계감은 갔더라도 시장이 크게 흔들림은 없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5%를 가도 무너질 것인가? 이것도 아직은 모르는다는 거죠. 그걸 모르다 보니까 조금 아까 이런 이란 이슈가 있으면서 혹은 외부 변수가 있으면서 금리가 움직이면 사람들이
좀 겁을 먹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크랙이라는 기준이 왜 크랙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그걸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일정 수준까지는 국채를 그러니까 하이퍼 스케일러 그룹 단위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게 이것 때문에 여기가 금리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일정 수준까지는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기가 발행을 많이 해도 인정해줄게 하면서 올라가는 건데 그 일정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서부터는 너희 너무 많이 발행하는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는 수준이라는 걸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5%가 될지 6%가 될지 모른다는 가봐야지 아는 건데 이제 과거의 사례 혹은 뭐 조금 이거에 좀 민감하게 보시는 분은 나는 4.8%면 위험할 것 같아 해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게 이게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의 어떤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다. 그럼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요러한 비슷한 걸 봤었던 게 아마 지난 6월 달쯤인 겁니다. 6월 달에 그 엔비디아의 CDS 프리미엄이 급증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가 한번 그 급증을 해가지고 7월 초, 6월 말 7월 초에 급증을 하는 바람에 요거 국제 금리랑 같이 맞물리면서 이거 위험하다 하면서 한번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좀 흔들리면서 조금 내려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도 다시 재림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펙스 투자는 계속 갈 것이다. 이런 여기에 대한 믿음을 더 줄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지 않는가. 이거는 결국에는 그러면은 오늘 결정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바이오가 확 아침에 튀고 올라온 것도 물론 이제 그때는 금리가 좀 내려온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어저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저께 올라간 것이고 오늘은 내려왔으니까 바이오가 어저께 밀렸다가 오늘 좀 반등을 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거 조금 내려왔다고 바이오가 올라와? 이거는 조금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금리와의 노이즈가 결국에는 이게 캐펙스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게 진짜로 문제가 될 것인가. 오늘 나온 뉴스가 보면은 지금 그 수면 아래 그 감춰진 부실이 3조 달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부채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투자가 계속 진행될 거야. 한쪽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앞으로는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단순하게 금리가 뭐 10년물 기준으로 5% 가고 30년물 기준으로 5.5% 가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어떤 반응 그게 투자가 결국에는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더 봐야지 진짜로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약간 흔들려도 버틸 것인가를 기준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의 방향보다는 금리가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금리가 오히려 급락하는 게 더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읽으신 건가요? 오늘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요. 저는 안 그래. 예, 그냥 자료가 있다 보니까 뭐 가져왔는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금리가 안 빠지는 이유는 저는 딱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코가 안 먹혀요. 트럼프 탔고요. 예,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끌려다니죠 이란한테 지금. 거의 지금은 해주는 거 그대로 해야 중간 선거 치를 수 있지 않나 쪽들로 보다 보니까 거기서 할 게 없고 뭐 액션 그렇다고 그래서 뭐 연준이 뭘 거기서 또 뭐 깔끔하게 뭘 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로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도 그랬었죠. 아유 금리가 저렇게 되면 성장률은 조금 좀 조심해야겠구나라고 하는데 웬걸? 예, 아까 우리 대표님 바이오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냥 시장에서 그냥 됐고 그냥 우리 반도체 빠지니까 이제 사볼래 이렇게 나오는 거 보게 되면 그거와 또 연결고리도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오늘 원래는 시장이 조금 이렇지 않았으면 로봇도 움직일 뻔했었어요. 유니트리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네. 상장하고 와 상장하고 7배 막 올라가고 종가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만 그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올랐던 거죠. 그렇죠. 종가는 4배 이렇게 3배 그게 어디예요? 네. 예. 근데 오늘 중국 증시가 별로 안 좋았어요 분위기가 2% 이상 쫙 빠지면서 또 뭐 무슨 얘기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일단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금리에 그렇게 또
성장주 관련된 쪽들은 이렇게 영향을 안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그렇다. 근데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 지금 최근에 금리 상승을 일시적 소음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네, 그래서 국제금리 상승하고 기간 프리미엄, 그러니까 10년보다 30년물이 장기간 있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가는 프리미엄까지 프리미엄이 붙는 게 그러니까 왠지 심리적인 거라고 봐야겠죠. 프리미엄 이꼴 심리.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 시장에 대한 주식 시장에 대한 차익 실현 빌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사원할 수준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4.7을 안 가봤어라고 하는 그런 느낌. 가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이제 5%대랑은 또 느낌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는 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AI CAPEX 투자가 둔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네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유 내가 지금 돈을 갖다가 무슨 있는 현금도 다 갖다 쓰고 채권도 발행해서 그냥 다 해서 뭐 금리가 상관없어 할 땐 나 지금 투자할 거야 이런 쪽으로 계속 고고고 하는 게 오히려 지금 더 시장이 정상적으로 AI CAPEX가 강화되고 있다는 거에 신호로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금리가 급락한다. 아예 채권 이제 발행 안 하고 우리 그냥 좀 덜 투자하겠어요. 그게 더 위험하다고 또 얘기를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건지 저게 그건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차라리 그냥 이게 낫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아직까지 실질 금리는 박스권이라고 보겠죠. 4.7 이상으로 뭐 팍 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AI 산업이 동력이 되는 하나의 근거기 때문에 아직은 위험 자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쪽으로도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구 올라가게 되면 또 걱정은 돼요. 마음 한편으론 그렇기 네. 때문에 요 정도쯤에서 됐다 마이 먹었다 아이가 이런 느낌으로 이 정도 좀 완화가 될지는 또 그렇다고 또 급하게 하락하는 것도 좀 급등급락 이제 싫어요. 좀 적당히 올라가고 적당히 빠지고 이런 게 필요한데 너무 냉온탕을 오가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쵸. 뭐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오늘 한 10% 빠진 주가가 오늘 보합되려고 하고 있고 정상 하나 없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이제 좀 사샤 가면 안 될까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누가 그러다가 SNS 보니까 장중 6시간 동안 뺀 거 5분 만에 말아 올렸다고. 이제 무서워요 이런 거. 예, 그냥 살살 합시다. 예, 빼지도 말고 올려도 좀 천천히 올리고 뭐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 8일인가요? 그렇게 예정이 좀 돼 네. 있는데 역대 100년의 역사를 봤을 때 중간 선거 전까지는 주가가 좀 내렸다가 네. 이후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증시 상황을 보면 사실 S&P 500이나 다우 같은 경우는 역사적 고점 부근에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좀 빠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아니 뭐 저는 과거의 통계를 개인적으로 좀 하게 보면은 됐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부터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는 좀 약세를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제 기억에 맞으면 평균 한 2, 3% 정도 조정이 나왔고 이제 선거가 지나고 나서는 평균 한 4, 5% 이상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번 주 후반 정도나 다음 주부터는 좀 약세로 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금리적인 노이즈가 좀 있었으니까 네.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통계는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항상 썸머 랠리, 여름에 랠리 나온다. 그리고 아니면 겨울에 산타 랠리 그리고 이 올해 썸머랠리는 싹 들어갔죠. 딱 들어갔죠. 뭐 이제 그런 것처럼 그때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일단은 현재 분위기는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코 트럼프가 안 먹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뭐 김정은을 만난다는 갑자기 에이펙으로 갑자기 시선이 돌아가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그렇게 시선을 돌린다는 자체가 이란을 부담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란에 대한 어떤 발언을 많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쪽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게 왜냐하면 트럼프의 그 자서전이라든지 그 트럼프의 과거의 행동을 보면은 절대 사과라든지 자기가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다. 대신에 시선을 딴 데로 돌린다. 뭐 이런 거잖아요. 혹은 협상을 할 때 먼저 세게 불렀다가 좀 낮춰주는 것처럼 한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란과 관련해서는 그냥 대꾸는 하되 그러니까 약간 중간중간 언성은 주고
받는 모습은 보여주더라도 무력 충돌이나 이런 거는 크게 하지 저는 않을 하지 않을 크게 거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전 지난주가 좀 두려웠던 게 베세트 재무장관이 주말에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특단의 조치가 뭐지? 경제적인 제재. 이란한테 네, 이란한테. 그렇죠. 네. 경제적인 제재인가? 뭔가 갑자기 베센트가 저렇게 말할 정도면 네. 뭔가가 진짜 큰 마음을 먹은 건데 막상 주말 내내 그런 별 뉴스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어떻게 해서든 뭔가를 애써 무시하려는 합의를 하려고도 하겠지만 합의보다는 그냥 애써 무시하면서 시간을 때우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의외로 조정이 심하진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막 초반이니까 뭔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막상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오히려 그렇다고 뭐 미국 증시 강하게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조정이 생각보다는 깊지 않을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께서도 자료를 준비해 오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통계는 통계일 뿐 그래도 믿고 싶다. 이런 통계. 미국 중간선거와 주식시장 수익률을 보게 되면 뭐 그 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중요한 거는 빠지든 말든 중요한 거는 역대 중간선거가 있는 4분기 주식 매수를 떡 하게 되면 9개월 뒤에 승률 91.7%. 와, 무조건 먹는 거네요 지금 사면은. 91%.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예전에 1930년대 이때 모르겠고요. 네. 뭐 그때 뭐 태어나지도 않았. 예. 그때 1938년도 이럴 때 모르겠고. 네. 예, 그건 뭐 됐고 저희가 그래도 살아 생전이면 요쪽이겠죠. 적어도 뭐 1900년대 후반때 이쪽까지 쭉 보게 되면 그때 대부분 다 올랐다. 절대 수익.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조정 나오게 되면 잘 사면 그 다음 년도 중간선거 끝나고 나게 되면 오히려 100%에 달한다. 그래서 증시 역사상 가장 강한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게 왜 그러냐고 봤을 때 집권당의 입법 독주가 견제가 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사라진다. 이거는 뭐 그냥 갖다 붙인 얘기 같고요. 이거는 만약에 이번에 그 입법 독주가 견제가 안 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오면은 저 통계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전 통계를 지금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지지율 보게 되면은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러다 보니까 벌써 지금 오늘 나왔던 악재 중에 그것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펜실버니아 주지사인가요? 아 뭐가 그런 게 있었습니까? 네. 데이터 센터를 이제 앞으로 짓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반대를 하게 되면 너희네 못 짓는다. 이렇게 하면서 행정명령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데이터 센터가 막 지으려고 하는데 네. 용수도 그렇고 또 주민들의 반발도 그러면 일단은 다 스톱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네. 네. 거기서 이제 약간 지연되는 분위기 그거 가지고 또 그게 또 악재였대요. 네. 데이터 센터 지원이요. 예. 뭐 예. 악재도 잘 찾아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도 이제 그러면 약간 민주당 쪽이 약간 약진 혹시나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또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쪽도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근데 그래도 왜 역전의 사에는 트럼프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남은 떨어진 지지율을 남은 기간 동안에 뭐 어떻게 보여주든지 이것도 관건인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뭐가 근데 그런 것도 다 싫어요. 그냥 불확실성 싫고 좀 안정적으로 뭐 갈 이런 내용들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시장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지율 떨어졌으니까 뭐 하는 거 뭐 어떤 불확실성 한 거보다 그래도 그러면 뭐 민주당이 그러면 다시 뭐 상원까지 만약에 좀 견제가 들어온다 그러면 예전처럼 독주하는 트럼프는 없을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중동 이런 것도 쉽게 못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약간 안정을 또 노리려고 하지 않나 이런 쪽도 생각하겠죠. 그래서 시장 색깔로 보게 되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안 말하겠고요. 저기 보니까 이때 98년도 2000년도 이때가 그 IT 버블 때였죠. 35% 올랐네요. 한번 합시다. 아이고 좀 요 정도쯤은 한번 해봅시다. 가져야죠. 저 정도는 해줘야죠. 네. 예. 중간 선거 결과가 뭐 집권 여당 쪽에 우세하게 나온다 이런 거와 상관없는 통계인 거예요, 대표님? 예, 상관없습니다. 지금 지표들은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AI 사이클과 그래도 IT 버블 쪽을 많이 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게 되면 자 그냥 됐고 내년에 35%고 이런 느낌으로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보겠습니다. 네네. 베팅 사이트를 네.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 접속 안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접속 안 됩니다. 이제. 폴리마켓 바뀌었다면서요. 예. 네.
큰일 나요. 그 네. 여기 벌어져. 아유, 네. 주식시장이 풀리면 예. 알겠습니다. 저희 업종 이야기 들어가기 네. 전에 오늘 업종 흐름 어땠는지 장표 정리된 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대표님. 갑자기 업종이요. 네, 네. 갑자기 업종이요. 네. 지금 시작한 지 40분 만에 또 업종을 보는. 네.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경협 떡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남북경협은 이게 쉽게 안 꺾일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 살짝 언급드렸는데 또 테마 줘갖고 이거 입턴에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이것도 이 약간 좀 밖으로 약간 과시하려는 북한의 관계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단 쫓아가면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이슈가 또 잦아지게 되면 약간 또 주춤한데 그럴 때 또 뭐 툭툭 던져지는 이슈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중간선거 전까지는 아마 밀리면 해볼 만한 섹터가 아닌가 싶어서 그냥 그 정도만 보고요. 네. 건설주도 의외로 강하더라고요. 원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건설주가 왜 세요? 오늘 왜 썼던 테라파워 거예요? 효과 아니에요? 예? 현대건설? 예? 테라파워.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훅 들어오게 되면 예. 그런 것뿐. 근데 오히려 잘 보게 되면 현대건설도 그렇지만 GS건설도 만만치 않았어요. 네. 그 오른 자리에서 더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쪽들은 금리와 상관없이 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린벨트 해제 우리도 공급 확대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자꾸 용산 얘기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예, 공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용산역 뒤에 거기 네. 그 기지 있었던 차량용 기지 있던데 거의 되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10몇 년 됐잖아요. 거기가 아닌가 싶어서 살 수도 없어요. 예, 그냥 그런가 보다 라는 쪽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나씩 둘씩 모멘텀을 갖다 보니까 뭐 건설주도 아직 뭐 또 원자력도 그렇고 그런 것 같고 보험 쪽은 요즘 금리 상승의 수혜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그 정도. 그리고 게임주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게임이 오랜만에 저렇게 상승 업종에 있는 거 보네요. 위메이드가 또 번쩍번쩍하면서 무슨 신작 게임을 내온다 만다 그런데 잘 모르겠고요. 예, 네, 제가 보는 거는 NHN. 와 이거 안 꺾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홀덤 이게 뭐라고 그러죠? 그 카드 게임을 홀덤퍼 아니 뭐라 그랬냐? 홀덤 뭐라고 하던데 네.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2분기에 한번 개최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좀 타짜 요거 잘 쬐시는 분들이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와 함께 또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NHN도 게임이 한 축으로 좀 잘 했다고 봐야 갖고 인체전지 강했습니다. 아침부터 나왔던 얘기가 LG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드론 쪽으로 인체전지 납품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좀 강했었는데 네. 그 탄산리튬은 턴하고 있다 보니까 관심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인 것 같고 잠시만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창희 대표님 네.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음. 네, LG엔솔이 오늘 시장 대비 엄청 강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상 상승이 있었는데 네. 조금 네.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갈 수도 있을지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아직 2차 전지는 썩 뭐 좋게 보고 있진 않아요. 네. 근데 만약에 본다 그러면 그래도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유가도 있고 사실 SK 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 사업 부분이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상반기에는 삼성 SDI가 대장주였고 지금은 SK 이노베이션이 조금은 좀 선방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 업체가 좀 돌아서야지 2차 전지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서 상승 업종 말씀하셨는데 네. 뭐 건설주들은 그 아파트 분양도 좀 있지만 네. 그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이슈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GS 건설도 강하게 올라왔었던 게 그 GS 그룹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약간 뭐 네오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었고 현대건설은 시장에서 그냥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저것도 경협주 아니냐? 예전에 경협주에서 포함됐으니까요. 네. 왜냐면 현대 엘리베이터도 최근에 움직임 네. 들썩였거든요. 그래서 현대자가 들어가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종 동향 볼까요, 대표님? 네, 그리고 2차 전지 얘기 나와서 드린 얘기인데 제가 ESS만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렉 이렇게 쫙 간 렉, 그 중간 중간에 또 그 BBU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BBU요? BBU 요? 이게 2차 전지가 활용된 또 전원 보조 장치들입니다. 그거를 또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점점 데이터 센터 늘어날수록 또 수요가 많아진다고 하네요. 그 예전에는 없었던 그 그렇죠. 그 테마였는데 새롭게 부상을 했네요. 그러니까 ESS 플러스 요거를 또 지금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예전에는 2차 전지 EV 쪽으로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면 원통형이었습니다. 네. 원통형.
이제 각형입니다. 각형이 대세라고 하네요. 각형 잘하는 형은 아는 형, 아니 각형 잘하는 형은 삼성이. 네. 삼성 SDI. 잘하시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주도는 SDI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네. 엔터 쪽들은 우리 또 왕희 선생님 모신다. 또 한한령 뭐 이건가요? 이젠 항상 반복되는 주제군요. 얘기들이 창피해요. 이런 얘기는 이제 근데 그래도 그렇게 나올 때마다 주가는 반응하네요. 이게 신기한 게. 많이 빠졌으니까요. 네. 소외됐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다는 쪽인데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라고 뭐 반도체 또 증권 뭐 이렇게 이상 없는 거죠? 뭐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순매수에는 1위로 잡혔었으니까요. 예. 퇴직금도 키워드리 네, 뭐 어우요. 저는 증권주 타픽 업종 중 하나입니다. 정보는 얘기 안 드렸어요. 예, 정보는 얘기 안 드렸습니다. 증권주 그냥 체력에 비해서는 최근에 많이 소외된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고 자동차는 또 뭐 금리 하라고 어쩌고 여기는 근데 파업 좀 끝내고 보시죠. 네, 아직까지도 그 얘기하고 있으면은 예. 그 오늘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떨어진 게 수출주에 좀 악재로 작용한 영향도 있는 걸까요? 아니 그럼 1,500원대 갈 때 그럼 현대차가 뭐 그 이상으로 쫙 갔었나요?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핑계다 네. 이런 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인터넷주는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뭐 항상 그냥 그 자리 조선주 약했다 한번 조금 가다가 또 약했다 그냥 하락하는 거는 핑계 대면 핑계 될 거는 있는데 그냥 대부분의 시장 안 좋다 보니까 다 좀 그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청희 대표님, 현대차 네. 인베스터 데이가 8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서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유니트리가 상장을 오늘 했잖아요. 네. 네. 그럼 아무래도 언제 상장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제 이게 중복 상장 논란은 없을 텐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현대차 그룹이 로봇으로 잘 가다가 확 무너지게 된 게 그때 이제 기아 사장께서 그 보톤 다이맥스 상장이 뒤로 조금 미뤄질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약간 힘을 못 네.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베스터 데이는 사실은 주주 환원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현대차를 지금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 로봇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좀 네. 있어서 어쨌든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갈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해 준다라면 좀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오늘 조정이 나온 것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파업 얘기인데 노조가 단 한 대의 로봇도 우리는 허용 못하겠다. 그러면서 조금 더 파업이 좀 확대된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너무 저는 조금 그런 건 너무 그런 건 좋은 모습은 아니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이 새만금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로봇을 좀 적극 사용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노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좀 타개할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유니트리 상장 대흥행도 하나의 좀 이후에 긍정적인 회복 재료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로봇 섹터 전반에 걸쳐서? 네, 뭐 저는 로봇 그 CXMT랑 유니트리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CXMT는 후발주자고 사실은 우리가 CXMT 막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기술 차이라든지 네. 이런 내용을 본다라면 아직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비교하면 한참 뒤쳐져 있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 600조 정도에서 상장을 한 거잖아요. 시가총액이. 그럼 거기서 10%면 60조 되는 건데 그러면 그만큼의 자금을 세계 시장에서 빨아갈 수 있는 건데 유니트리는 12조 정도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10% 15% 해봤자 1조 내외이기 때문에 그 CXMT처럼 외부 자금을 빨아갈 정도의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술력은 어찌됐든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가장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회사 중에 하나고 그게 지금 상장을 한 거기 때문에 유니트리와 비슷한 부품,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품 기술력이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아니면은 뭐 지난주 같은 경우 월요일 같은 경우도 어저께죠 화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젠스왕 따님하고 LG그룹하고 미팅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전 로봇주에 대한 어떤 관심은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자료 화면 좀 보신다 그러면 네. 현대차 그룹의 핵심 부품 관련된 기업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관련된 핵심 부품이라든지 연계된 밸류체인 기업들 이렇게 좀 있고 또 그다음에 LG그룹
하고 또 나머지 글로벌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약간 정리가 다 되어 선도되어 있는 기업들 이렇게 IM 증권에서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기서 좀 중복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한 5% 이상 올라갔다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무너졌었거든요. 그리고 SPG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걸 내일 당장 사자라는 뜻은 아니지만 로봇에 대한 어떤 관심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도 좀 놓친 것 중에 하나인데 테슬라 사이버캡 관련해가지고 아마 이번 달 말인가 아마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또 밸류체인 기업들도 조금은 정리를 해서 한번 찾아보신다 그러면 조금 이슈들이 계속 좀 만들어질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로봇 있습니다. 쪽은 네. 계속 관심을 네, 그래서 갖고 저는 봐야 되겠네요. 상반기는 약간 완성업체 쪽으로 해서 현대차라든지 현대차 밸류, 그 밸류체인 그리고 LG 그룹만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었다면 그때는 부품주들이 거의 안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부품주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만 분위기가 탄다라면 그런 쪽에 대한 관심도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에 좀 요즘에 계속 눈여겨볼 만한 테마 쪽이 화장품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도 7월달 폭락기에도 괜찮았었고 이건 화장품 쪽들은 좀 전망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표님? 자료도 준비해 오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자료는 없습니다. 아, 네. 네, 자료는 없고요. 화장품은 아까 또 보니까 엔터주랑 같이 또 이렇게 조금 움직이게 그것도 무슨 한알령 네. 아니 이제 언제까지 그거 붙여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나온 또 실적들과 함께 실리콘2가 또 3천억 정도 또 사모펀드 쪽으로 자금 조달해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회사가 가장 핵심적인 게 플랫폼 회사예요. 네. 플랫폼 회사는 그러니까 중개에서 그 창고 역할을 해주고 그걸 이제 유통하는 네.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영향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합니다. 둘 다예요. 네, 그런 쪽으로 확장돼 가는데 이번에 나왔던 실적들도 이제 수출 좋고 거기다가 가장 화장품 쪽의 약점이 그거였었어요. 상고하죠. 항상 상반기 때는 막 좋다고 해서 막 붙었는데 하반기 쭉 가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아져서 우르르 밀렸던 경험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다르다. 쪽에서 이 상태가 그대로 레벨업돼서 내년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엔 뭐가 달라요? 그거 얘기하려고요. 그거 예. 아유 왜 이렇게 급하세요, 그래. 궁금해서. 이번에는 북미 쪽으로 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존 데이 그 행사 때도 잘 쭉쭉 나가고 있는데 지금 아까 한알령을 제가 그런 거 이제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가 중국만큼 올라오는 쪽이 유럽이에요. 유럽 쪽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특히 영국을 유럽으로 치는지 안 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영국부터 해서 유럽 쪽들이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중국과 거의 비슷한 규모까지 올라왔다라는 쪽들이고 거기다 아직까지 계산 안 된 게 이제 중남미나 네. 중도 자료가 나가고 네. 있습니다. 저 어제 건데 어제 한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저런 거였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들어오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아마존 데이나 이런 쪽에서 그 또 지금 저기서 나오는 것처럼 울타 타깃 월마트 이런 쪽으로 들어갔었을 때 이게 예전처럼 저희가 LG 생활건강에 뭐 설화수나 아니면 또 아모레퍼시픽 맞아요? LG 생활건강이 설화수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 거 안 쓰시는구나. 야, 그래도 좀 소라수만 합니다. 네. 맞는 것 같은데요? 좋은 거 안 쓰. 근데 그런 쪽에서 네. 브랜드가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나오기 시작하죠. 아모레퍼시픽이 아모레퍼시픽에서, 설화수고 네. 더후가 LG생활건강이네요. 써봤어야 알죠. 근데 예전에 한때 유명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 쪽으로 진출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나오게 되면 지금 저 아까 탑픽으로 보는 게 일단 메디큐브는 어디 가나 끼어요. 뭐 지금 1위 2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메디큐브를 갖고 있는 APR이 당연히 그런 것 같고 거기다 또 중요한 거는 저 두 번째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딱 그거죠. 그냥 ODM 회사들 이게 성과를 낸다라는 쪽에서 그게 아마 이 상태로서 이제 영역이 확대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수출액들은 레벨업 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이게 하나의 주축이다라고 하게 되면 저런 거 보자라는 쪽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요. 네. 그 3분기부터 오프라인 업체들이 연말 물량을 미리 준비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던데 네. 그러면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3분기도 고 하고 화장품주 들어갔다가 네.
많이 당했어요 하반기 때.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게 원래 패턴인데 계속 그 패턴에 당했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또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근데 저는 다르지 않나? 화장품줄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건 저만의 생각인데 네. 달바 글로벌 차트 기업 주가 흐름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달바 글로벌이 이제 그 5월달에 상장하고 나서 네. 정말 기세 좋게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작년에 2분기 실적 발표는 제 기억에 맞으면 달바가 제일 먼저 발표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거의 제일 먼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되게 선두에서 발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 실적 미스가 났어요. 그러면서 달바가 무너지면서 화장품주들이 다 같이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타이밍이 또 희한한 게 제일 마지막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뭐 LG 생활건강, 뭐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이런 기업들이 먼저 발표를 하고 거의 마지막에 제일 큰 기업 중에 하나가 달바가 발표를 했는데 실적 좋았는데 500억을 못 맞췄다. 그러니까 길거리 전망치 스트릿 네, 컨센이랑 컨센을 길바닥 못 컨센 맞췄다고 하면서 밀렸어요. 근데 그날이 화장품지 대부분이 다 고점이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오비 일학이죠. 그때까지 화장품들이 다 급등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밀린 상황이니까 작년 재작년에 어떤 절차를 안 밟으려면 달바가 좀 살아나면은 화장품주들이 힘이 다시 받지 않을까. 왜냐면 이번에도 달바가 어쨌든 먼저 올라오면서 화장품들이 붐업했었던 게 좀 달바가 있었거든요. 대장주였네요. 네, 대장주 역할을 해줬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보면서 화장품주들을 체크하시면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 여유가 조금 있는데 지금 이슈를 하기보다는 내일장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각오 한 말씀 좀 들어보고 한국까지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가져야 되는 각오에 각오. 대해서 만만치 않은데 네. 일장. 네.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가고 싶습니다 집에. 네. 멤버스에 들어가면 되나요? 네. 예. 아마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또 오늘자 포인트로 멤버스는 힌트 여기서 조금만 주시고요. 네. 쭉. 아니 저도 정리가 안 됐는데 뭐 미국 시장 보면서 또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지금 내일은 이제 충돌이 많이 나올 걸로 보다 보니까 저기 좀 그런데 기본 방향은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또 금리가 가지고 뭘 또 누르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금리 때문에 업황이 뭐 바뀝니까? 그래서 뭐 사이클들이 뭐 확 쪼그라들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 방향은 그냥 두고 가는 게 맞다. 네. 그런 쪽들인데 그럴 때마다 저희를 힘들어하게 하는 게 주가죠. 또 빼고 막 무슨 10% 빼고 막 이러면 또 고민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뭐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또 한번 기회는 나온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그냥 뭐 주된 흐름은 그냥 고라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치고 빠지고 하는 거는 또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은 트레이딩의 영역 이쪽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빠져도 반도체는 팔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아니 물려 있는 알겠습니다. 예. 최영희 대표님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주시죠. 내일 관전 포인트는 그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 저는 희망적인 걸 봤었던 거는 그 후반에는 좀 그런 게 좀 퇴색돼 있지만 코스닥이 안 밀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계속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계속 억눌리는 느낌이었지만 코스닥은 플러스 냈다가 마이너스 냈다, 플러스 냈다가 마이너스 냈다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걸 보면은 그래도 뭔가 시장에서는 좀 삼성리스를 제외하고는 뭔가 매매를 하고 트레이딩 하려는 심리는 계속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내일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를 봐야 되는 거는 지난주에도 그랬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매우 강할 때도 의외로 코스닥이 안 밀리고 같이 네. 아예 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고 소위 S7이라 그러죠. 소위 지수가 한 3%, 4% 올라와도 상승 종목은 한 100개 미만. 나머지는 막 하락 종목이었는데 지난주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어요. 그 지난주에 테스트 과정이었는데 그게 그런 모습이 안 보여줬으면 내일도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8월 말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힘나는 조언이셨던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함께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수요일에 인포맥스 라이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최은정이었습니다. 한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